선택적 취재와 선택적 기사, 선택적 조사와 선택적 수사, 선택적 분노와 선택적 박탈감. 한 200명가량은 검찰청 조사에서 검사나 수사관으로부터 부당한 회유나 압박을 받았다. 야, 이렇게 633명 중에 200명이면 3분의 1인 거잖아. 그렇죠. 이 정도 실태일 줄은 몰랐던 거예요. 야, 이거 좀... 야, 이게 이런 기사가 붙였어? 그러니까. 자, 그럼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아이템 제가 준비한 요거는 그냥 짧게 제가 짜자자작 읽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잊혀지면 안 되는 건데 자꾸 묻혀가지고 네, 기사도 많이 안 나오고 해서 요건 제가 소개만 딱 시켜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나경원 의혹, 자녀 의혹 13번 고발했는데 고발인 조사만 10번. 이번엔이라는 이제 KBS 김진호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사건 이게 다시 재배당됐다. 그러니까 검찰에 재배당됐다. 아직 수사를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고발된 지 1년이 넘었어요. 고발된 지 1년 됐는데 고발인만 지금 10번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고발인 보통 이제 고발인 초창에 딱 불러서 딱 조사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피고발인을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피고발인을 안 부르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KBS 뉴스 홈페이지에 IMH님이 취하라고 지금 괴롭히는 거냐 아니면 하는 척하려고 초기 단계만 보는 거냐 지금 시험 공부한다면서 맨날 일반으로 나오는 챕터 1만 보는 것 같다. 좀 중요한 거 하나도 안 나오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수학은 집합밖에 안 보는 거야. 수학의 정석. 정석의 집합만 봐. 집합 계속 손때 거기만 타고. 거기만 까만 거야. 몇 집합까지밖에 몰라. 몇 집합까지 봐. 많이 봤네. 많이 봤지. 벤 다이어그램 존나게 그리다가 몇 집합까지 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못 하는 거예요. 그 뭐야 몰라 그다음 뭐가 뭔지 모르잖아 내가 지금. 그런데 나랑 똑같다는 거예요. 김규환 고3 때 수학한 거랑 똑같다 지금 검찰이. 대리기 유튜브에는 이승민님이 나경원 아들 졸업 때까지 기다린다. 졸업하시고. 그렇지. 예를 들어 중간에 퇴학 때문에 오면 안 되니까 그런 이제 킹적 가심하시는 거죠. 자, 나경원 전 의원 의혹이 어떤 게 있는지 지금 까먹으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많이 까먹었는데 어떤 건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13건이나 이렇게 많아. 자, 읽어볼게요. 딸 성신여대 입학. 요게 나 전 의원의 딸이 성신여대 특수교육대 당장 전형에 통과를 해서 이제 입학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부정 입학을 한 정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신여대가 문제는 있다. 하지만 불법이라는 증거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입장을 성신여대가 발표를 했어요. 문제는 있다. 야, 이 정도였으면 지금 거의 뭐 검찰이 했으면 거의 지금 압수수색 한 20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들 연구 특혜 의혹. 요거 이제 KBS 이제 이화진 여러분이 또 좋아하시는 이화진 기자가 열심히 취재하다가 이제 잘 안 돼가지고 안 풀려가지고 아직도 예일대에서 그게 안 왔다고. 아직도 지금 메일 안 왔다고. 아들 김모 씨가 2015년 8월에 고등학생 신분으로 윤영진 서울대 의대 교수의 지도로 미국의 이제 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 컨퍼런스에 게시된 발표문 2건에 각각 1저자와 4저자로 고딩 때 등재를 했어요. 서울대에서는 입장을 뭐라고 밝혔냐면은 1저자 표시는 오케이. 하지만 4저자 등록된 거는 부당한 저자 표시다라고 해서 논문 저자 등재를 취소했어요. 취소를 했어 서울대가. 네, 이거는 정말 서울대가 인정한 잘못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2016년에 김 씨가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 예일대 입학을 했죠. 이거 가지고도 뭐 별 예의가 없다. 그렇습니다. 다음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회 특혜 채용 의혹. 2013년에 평창 스페셜 동계올림픽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평창 동계올림픽 끝나고 이제 스페셜 올림픽. 당시 조직위원장이던 나 전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출신 2명을 직원으로 부당하게 채용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다음에 따님을 이제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SOK에 당연직 이사 이름에 등재를 했는 게 이게 특혜가 아니냐는 건데 요게 이제 발달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인데 회장에서 물러난 직후에 2016년 7월에 딸이 당연직 이사의 이름을 올려요. 그래서 SOK 입장은 그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입장은 김 씨가 당시 출전 선수 자격으로 이사에 선임했고 문제가 없었다라는 건데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나경원 씨의 주장은 딸이 스페셜 올림픽 세계 청소년 회의에서 각국 선수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의장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당연직 이사 선임이 정당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거만 딱 읽어보면은 뭐 다 의혹이니까 지금 뭐 검찰 수사 드러난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의혹이긴 한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좀 들죠. 검찰의 수사 의지나 여기에 투입되는 화력, 언론의 주목도 이런 게 좀 다르긴 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너무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여기 댓글을 우리 강명수 씨 읽으시죠. 고배드림의 철인 28호님께서 검찰 자녀 의혹 나경원 수사 추가 자료 확보. 그러나 확보했댔지
수사한다는 소리는 아닌 거 알지? 요게 이제 추가 자료 확보했다 이런 기사가 나긴 났었어요. 이거 검찰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수사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국민들이 좀 어이없어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반응을 좀 더 읽고 한마디 하실 분은 하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정렬 기자가 다음 댓글 읽으시죠. 네이버. JJHH 땡땡땡님이 선택적 취재와 선택적 기사, 선택적 조사와 선택적 수사, 선택적 분노와 선택적 박탈감. 네이버의 바부 땡땡땡님이 여기고 저기고 잘못한 놈들은 벌을 받아야지. 우리는 여당도 야당도 아닌 국민이다. 정치인 빙의해서 네 편 내 편 감싸고 놀지 말고 본질을 보자. 언론도 국민 눈을 가리지 말고 진실을 비춰라. 그래야죠. 보배드림의 타파 이기주의님이 이런 거 볼 때마다 소심하게 법 지키면서 한 내가 허무함. 나경원 전 원내대표 딸 저기 뭐지 특혜에 대해서는 좀 전에 기사 난 거 보니까 지금 검찰이 줄소환하고 있다고 문체부 하는데, 관계자들. 네, 네. 문체부 SOK 관계자들. 하여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또 이것도 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아이템은 우리 강명수가 준비했죠? 네, 저는 이 재소자 깜깜이 조사 이제 그만 한만호 방지책 곧 시행이라는 이정훈 기자의 기사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뭐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관련해서 이게 이제 한만호 씨의 어떤 증언, 숨겨졌던 비망록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제가 커졌었던 거잖아요. 그 사건 살짝 좀 정리를 해주시죠. 3만 원씩 어떤 분이고. 한번 정리해 주세요. 제가 정리할까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거 진배용 말. 한명숙 당시 총리가 이제 뇌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았는데 한만호 씨라는 분으로부터 받았다. 근데 이 한만호 씨가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본인이 다른 건으로 이제 감옥에 있을 때 검사가 불러가지고 이제 그 진술을 받아냈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 검사가 시켜서 그런 진술했다. 요런 식으로 한만호 씨가 나중에 양심 고백 같은 걸 하면서 야 씨 이게 뭐냐 이게 그러면 그 한명숙 그럼 그때 괜히 그 감옥 간 거냐 이런 얘기 나온 거예요. 한명숙 씨는 계속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재소자를 갑자기 감옥에 있는 재소자를 재소자의 어떤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고 가족들에게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 검사가 갑자기 감옥에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막 진술을 시키고 이러는 게 말이 되냐? 이게 3인 성호 사건. 네. 네. 3인 성호 재소자 사건. 우리 세 다뤘었잖아요. 명을. 네. 근데 이 사건이 원래는 이 검찰의 어떻게 보면 증언 조작 이런 게 가장 큰 주제로 여론에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네. 그 뒤에 사실 그러니까 다들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는 그치. 게 저렇게 재소자라고 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막 그냥 수십 차례나 막 불러대고 그다음에 그렇게 장시간 조사를 하는데 조서 작성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막 옛날에 그냥 진짜 무소불위 권력 휘두를 때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 막 데리고 온다는 거에 사람들이 그냥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는 게 엄청 크게 또 숨은 화제가 됐었던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못하게 하겠다. 이번에 이제 대검에서 조사를 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결과를 좀 강 기자가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죠. 이 문제가 되니 이 대검에서 재소자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근데 이 결과가 저도 이 정도일 줄 몰랐거든요. 저도, 네, 이게 깜짝 진짜 충격적이더라고.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전국 교정기관에 입소한 재소자 가운데 20차례 이상 검찰청에 소환된 전력이 있는 693명 대상으로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근데 20차례 이상 소환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600명 이상이 되는 이거부터. 거야. 네, 이거부터. 아니 씨,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검도 설문조사 하려고 보니까 한두 번 불려온 사람을 하려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그쵸. 추린게 20차례 이상인가 보다. 와 나는 이 기사는 난 지금 처음 보거든. 좀 충격적인데? 근데 그 중에 이제 응답한 638명 중에 59%가 동일 사건으로 10회 이상 소환됐다. 와. 이렇게 하나에서. 대답을 했고요. 이제 그 중에 200명에 가까운 수는 대답 설명을 이제 증언한 게 출석 요구를 받을 때 어떤 신분, 그러니까 내가 피의자냐, 참고인이냐, 이거를 출석 요구를 받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너무 이게 무섭겠다. 엄청나게 부담이고 네. 압박이고. 제 예전에 한번 이렇게 취재를 하다가 검찰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제 기자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일단 전화가 오면은 절대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를 명백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아, 무섭다. 뭐 그건 검사 바의 검사가 다르겠지만 검바검. 예, 그분 말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화가 오는 순간부터 나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이 사건과 뭐가 연관된 거지? 내 발언이
어떻게 기록되고 내가 무슨 신분이 되는 건지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에 휩싸인다는 거. 그걸 약간 노리는 그런 거죠. 거네. 근데 그치 말 듣는데 확 와닿대. 나한테 할 말 없어? 막 이런 거네. 소름 끼쳐. 엄청 많이 무섭잖아. 해봤네. 아니지. 그렇게 쥐잡듯이 놀고 가지 말고. 음. 나한테 할 말 없어 이러면은 진짜 나 내 신분이 지금 몇십 년 전부터 내 그때 삶을 그 관찰해보는 엄청 무서운 자기야 거죠. 내가 피의자야 참고인이야? 그게 좀 묘가 중요한데. 오빠 지금 그게 중요해? 나 별로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몰고 가지 말라고. 그리고 또, 추가 결과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 중에 또 이제 11.6%의 재소자가 답하기를 검찰청 조사 때마다 조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그리고 대체로 작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했고 또 한 200명 가량은 검찰청 조사에서 검사나 수사관으로부터 부당한 회유나 압박을 받았다. 야 이렇게 633명 중에 200명이면 3분의 1인 거잖아. 그렇죠. 이 정도 실태일 줄은 몰랐던 거예요. 야 이게 이런 기사가 묻혔어? 그러니까 이 기사가 한만호 그 한명숙 그 타이틀로만 보이면서 뭔가 그때 얘기랑 비슷한 얘기인 줄 알고 아. 사람들이 많이 안 읽고 음. 이 설문조사 내용이 진짜 핵심인데 많이 묻혔더라고요. 이게 진짜 충격적인 결과예요. 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대검이 실태 조사를 한 건데 이렇게 나오네. 여기 이런 댓글 달렸습니다. 여기 달린 댓글 우리 박 작가님 보시죠. 다음에 사랑하기 여랑사또님이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구시대 조사를 하고 그대로 하고 자빠졌냐. 조서라도 제대로 남겨놔야 할 거 아니야. 하긴 구리니까 조서 작성도 안 했겠지. 그러니까 라고. 조서 작성을 왜 안 했겠냐? 귀찮아서 안 했겠어요? 본인이 하는 것도 아닌데? 아마 뭔가 이유가 있겠죠. 남기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한 거겠죠. 이런 검사들한테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런 게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죠. 아니 20차례 이상 검찰에 소환된 사람만 693명이라고? 그것도 최근 5년 동안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재소자들 아니 재소자가 없으니까 나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사이에 5년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좀 무서운데 진짜? 이 재소자들 대할 때 댓글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한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인데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런 막 댓글이나 반응도 있잖아요. 너무 무시하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대하는 것도 뭔가 딱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진짜 너 이미 죄가 있으니까 여기서 잘못 말하면 약간 이런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약간 이렇게 대하는 게 더 나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재소자라는 이유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대검에서 조사했는데 이런 게 나왔다고 하는데 자, 앞으로 어떻게 한답니까? 그래서 이제 변화된 내용, 이제 앞으로 변화하겠다라고 밝힌 내용이 음. 먼저 제일 첫 번째로는 검찰이 이제 앞으로 재소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때는 이 재소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근데 됩니다. 동의하겠지. 동의를 당연히 동의 안 하겠지.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다 들어주면 다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 이거 동의 동의 못합니다라고 어떻게 해? 동의 못 하겠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동의를 구하는 아무튼. 제일 첫 번째 결과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같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관계인을 수십 차례 부르기가 어려워지는 건데 횟수가 정해져. 네, 뭔 횟수가 소리야?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음껏 불러대는 거예요. 그냥 너 몇 번이고 일단 내가 오라 하면은 계속 재소자가 왔어야 되는데 그거를 막겠다 이런 거예요. 횟수는 아직 안 정했고. 횟수는 정했죠. 기준을 정했어요. 몇 관계인을 5차례 이상 부르거나 아니면 별건 수사 등을 위해서 별도 조사할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먼저 보고해야 하는 이런 규정이 부장이 생기는 거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또 10번 이상 어. 할 경우에는 각 검찰청마다 요새 인권감독관이라고 있어요. 그 인권감독관한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그거는 뭐, 한다. 네. 그러니까 일단 알려게 하면 그렇죠. 이렇게까지 안 하겠지. 기록이 절차를 네. 절차를 빡세게 하겠다 그렇죠. 이런 거네. 그런 변화가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는 검찰이 먼 거리에 있는 사람도 조사하려면 네가 와 직접 이 검찰청으로 와 그렇지 이런 귀한 상태. 검사가 어떻게 갑니까? 그렇죠. 내가 어떻게 가겠니? 막 어. 이랬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출석 어려운 참고인에 대해서는 뭐 화상 조사, 출장 조사 이거 그래요. 이런 언택트 거. 시대에 줌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아니 근데 이런 나라가 없어요. 다 검찰이 구치소 가서 조사하지. 그죠. 부르는 경우가 없어요. 되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음. 건데 지금까지 왜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지가 궁금하면 지가 가서 물어봐야지. 왜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야? 마지막으로는 조사 과정의 투명성도 굉장히 높이겠다 해서 뭐 조사할 때는 원칙적으로 영상 녹화하고 뭐 사건 관계인 불러 조사할 때 보고서 같은 것도 꼭 기록으로 남기겠다 이렇게 좀 변화 내용을 밝혔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나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압색 이것도 얘기할까? 네, 압수수색에 압수수색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되거든요. 대검에서 또 이번에 압수수색에 대한 앞으로 개선사항 이것도 발표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한답니까? 이게 제일 첫 번째 내용은 주거지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원칙적으로 금지예요. 한번 갔던 거를 한번 주거지에 내가 한번 여기 예를 들면 선배 집을 검사 털었어. 여기를 다시 터는 거는 원칙적으로 금지. 아, 요거 다시 터는 거 주거지. 보통 왜 터냐면 이제 한번 털고 나면은 상대가 이제 그 털린 사람이 안심하고 이제 다시 가져왔을까봐 그때 다시 이제 시간차로 터는 걸 많이 했잖아요, 옛날 검찰이. 그걸 이제 못한다게 한다는 그렇죠. 영장 그건 원칙적으로 일단은 금지시키겠다 이건 거고. 원칙적으로 금지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당사자나 변호인이 영장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집행 전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또 열람할 시간도 충분히 보장하겠다 이거고요. 지금까지 이제 기습 전격 압색 뭐 이렇게 그렇죠. 했던 거죠. 3번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의 전 과정을 녹화하겠다 이거고 마지막으로는 임산부, 노약자, 미성년자가 압수수색 장소에 있을 때는 먼저 퇴거시킨 뒤에 집행하겠다 이건데 제가 길어도 이거를 굳이 말을 했던 이유는 지금까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게 사실 이 네 가지가 아무리 이 사람이 뭔가 의심, 혐의가 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이 사람의 혐의를 밝혀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본적인 아직까지는 범인은 확정된 게 아니잖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때니까. 진짜 폭력적이네. 네. 이 네 가지가 거의 안 지켜지고 있었다는 거지. 이거 이제 와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도 사법체계가 갖춰진 지 45년, 48년부터 하더라도 네, 그 말도 당연히 맞는데 압색 영장은 법원이 발부하잖아. 그러니까 법원이 신중하게 발부한 영장이란 전제하에서 뭐 전 과정을 녹화 이런 건 필요하죠. 뭐 임산부 노약자. 근데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 할 때 막 밑창 뜯어갖고 그치. 숨기고 별 기상천외한 삼성 같은 데서 그 고 임원들이 부사장급 되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는데 일선 수사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다양한 기상천외한 스펙타클한 범행 장소를 기습적으로 할 필요도 있고 열람 시간을 충분히 안 줘야 될 필요성도 있겠죠. 그렇죠. 누구 숨잖아. 얘 유병헌 숨고 막 그러잖아. 근데 연옥 선배 얘기 같은 게 사실 일각에서는 나오는 것도 맞아요. 이게 모순이 참가 방패야. 현실적으로 검찰이 지금 엄청 과학 수사를 모든 수사 과정을 과학 수사를 할 정도로 굉장히 발달된 수사 기법을 갖추지 못했다. 여전히 참고인 아니면은 뭐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오는 증거품에 의존하는 수사 관행인데 이게 바로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라는 반론이 있는 것도 맞고 그것도 충분히 논리적으로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대원칙 같은 거는 수사를 하는 거는 분명히 그냥 잘못을 밝혀내는 거지만 이 사람의 인권까지 하다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1만 원씩 증언이 진실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되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기존에 이렇게 문제로 지적됐던 것들이 어쨌든 지금 검찰의 큰 개혁 방향 중에 하나가 특수부를 축소시키고 형사부를 늘리겠다는 건데 이런 기존의 방향들이 주로 특수부 수사 때 많이 쓰였던 방법들이에요. 그렇죠. 계속 불러서 최대한 탈탈 털어보고 별건 생기면 그걸로 또 물고 들어가고 해서 정말 사람 어떻게 보면 진 빠질 때까지 막 파고 들어갔던 건데 형사부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압수수색은 관계자 얘기한 별건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압수수색 제일 못된 건 그거예요. 찾다가 딴 거 나와갖고. 그러니까 이런 방향이 있으니까 이건 한번 진짜 어떻게 보면은 검찰의 진짜 진정한 주인은 시민인 거고 그렇죠. 또 알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생각이 이런 들었어요. 것들이 사실 검찰 입장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잽을 날리듯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건데 그게 벌써 이제 2년 좀 계속 이 검찰 개혁 국면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안별로 보면은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볼 때 검찰의 위상이 이렇게 떨어졌어. 분명히 검찰이 그 예전 같은 그런 적어도 무소불위에 기세 등등하지 못하죠. 기소 독점권을 쥐고서 사람을 겁박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소하거나 안 하거나 이거를 근데 지금은 그러기도 어렵고 실제로 검사가 그렇게 이제 예전처럼 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검찰이 특권을 갖고 있는 조직이 돼서는 안 되잖아.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정력 기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말 잘라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 끝나고 이 2번 연속 그런 말을 안 자르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싫어요. 얘기를 하는 내라고요. 편집을 잘하세요 그럼. 병수 그치 너도 2번이나 잘랐지 지금. 아니 연옥 선배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 이번에는 정력 기자 아이템. 내 말 끊지 마. 아무도 끊지 마.
정영 기자 어떤 아이템 가졌습니까? 네, 태국 최대 인파 반정부 시위 민주화 요구 폭발. 두둥탁. 우리의 출연했던 김원장 선배. 김원장 드디어 선배가 제가 이거 태국에 가게 리포트예요? 갔어. 라이브로 봤거든요. 9시 뉴스 이제 영선배 하고 하는 거. 아 근데 웃겼지? 진짜 왜? 원장 선배 죄송합니다. 온마이크 온마이크가 못 봤어. 그 되게 반면 지난해 총선에서 청년들의 지지를 받으며 제3당이 된 야당은 올해 강제 해산됐습니다. 여기에 지난 3월부터 태국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인들의 입국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태국 경제는 갈수록 무거워지고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시위하는 현장에서 네. 바로 갖다 대고. 약간 웃겨요. 원장 선배 특유의 쪼가 있고. 근데 원장 선배한테 죄송한데 기사가 너무 좀 대충 쓰셨어. 이, 전 아닙니다. 이 그렇게 생각 안 시위에 했어요. 정말 껍질만 보여줬어. 그, 그러니까 리포트도 분량도 짧았고 이게 뭐 핵심을 빼놓고 쓰셨어. 그래서 좀 그래서 아쉬웠어. 핵심과 이 내용을 정철 기자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일단 시위가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 댓글이 있어요. 네이버 댓글 우리 작가님 읽어주시겠어요? 네이버의 RNWK 땡땡땡땡님이요. 태국 저번 왕은 세종대왕급이었는데 이번 왕인 아들이 그야말로 개판 5분 전 왕이어서 그럼 이라고 하셨고요. 다음에 세이님이 지금까지 푸미폰 전 국왕의 인덕으로 궁주제 불만을 잠재운 건데 현 국왕은 사치스러운 데다가 여성 편력도 심하고 국민과의 친근감이 부족해 참던 국민들이 폭발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는 태국에 왕이 있다는 거를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알았어요. 잘 모르죠. 아직도 왕이 있어. 영국 여왕 말고. 저도 여행 가서 알았던 거. 난 영국 여왕이랑 일본의 그 왕이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그 말고는 나는 나 천왕이란 말 안 쓰려고 저렇게 응. 일본의 왕이라고 하는. 뭐 나는 뭐 본 적이 없는 거야. 왕이 있어. 왕이 있어. 태국 왕이야. 깜짝 놀랐어. 태국 여행 가면 엄청 많이 붙어 있는데. 난 그래서 내 친구가 거기서 이렇게 사진 보게 야저 사람 누군데 이렇게 많이 나와? 왕이래. 외국인도 가서 예를 갖춰야 되잖아요. 맞아. 왕을 대할 때 응. 엄청나게. 왜 뭡니까 이거? 왜 태국 국민들 지금까지 잘 그 왕이랑 잘 지내시다가 왜 화내시는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네, 난 천천히 하셔도 돼요. 잘 들으세요. 네. 이 리포트에 나온 내용은 왜 시위를 했냐면 첫 번째로 이 군부 정권이에요. 지금 2014년에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정권인데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정권인데 개헌을 해서 국회의원을 다 상원 의원을 정부가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유신 헌법에서 유정회 국회의원들 정부가 임명했듯이,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장기 집권도 가능한 그러니까 거지. 정부라고 하면 왕실이랑 아니, 따로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죠? 저기 국가 수반이 그러니까 총리가 총리가. 총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왕실이랑 따로 있는 입헌 거죠. 군주제예요. 입헌 그렇죠. 군주제. 왕이 있고 총리가 있어요. 따로 그거 있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표면적인 이유는 헌법을 마음대로 고쳤다 군부 정권이. 두 번째로 작년에 총선이 있었는데 제 3당이었던 야당을 올해 강제 해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인데 거기까지는 리포트에 나오는데 지금 이제 말씀들 하셨지만 태국은 왕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영국이랑 일본하고 왕의 위상이 차원이 달라요. 엄청나게. 태국의 왕은 왕이 뭔가 직접 통치를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쿠데타를 해도 왕한테 허락을 못 받으면 그 쿠데타는 이게 승인이 안 돼. 그러니까 성립이 안 돼. 왕은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 총리를 압도하는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왕이 무슨 뭐 장관들 불러놓고 회의를 하진 않지만 총리를 수시로 독대하고 총리에 대해서 뭔가 지시를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나라예요. 그렇게 그 왕실 모독죄라는 게 최고형이 15년이요. 그리고 거기서는 왕이 그려지는 지폐를 땅바닥에 버리면 처벌받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그 권위가 굉장히 강한데 그 역사적인 배경이 이 라마 정권이거든요. 라마 1세, 2세, 3세 이렇게. 아, 성이 라마예요? 아니 그러니까 되게 성이 태국 이름이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 왕의 어떤 호칭을 그렇게. 아, 근데 이제 이게 태국이 그 우리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때 그다음에 또 이제 태평양 전쟁 요 국면에서 거의 동남아 국가 중에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안 그렇죠. 받았어요. 식민지배 안 받았어요, 네, 태국이. 그게 그 당시 라마 4세, 5세라는 훌륭한 왕들이 아주 열강 사이에서 정치를 잘해서 또 그 당시에 또 경제와 그 특히 쌀 생산량도 늘리고 과학기술도 발전시키고 해서 동남아에서 상당히 선진국으로 만든 왕들이었고 그래서 왕실의 권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특히 여기 나오지만 세종대왕급이라고 하시는 푸미폰 전 국왕 2016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2016년? 16년. 아 그럼 내가 태국 갔을 때 이분이 왕이었네. 네. 안경 쓰고 이렇게 태국의 세종대왕. 진짜 세종대왕급으로 그 막 기근이 있으면 같이 굶고 맞아요. 진짜. 애민정신. 애민정신 투철한 왕이었는데 대단하다. 이제 비극은 그 다음 왕이 아. 라마 10세로부터 시작되죠. 그러니까 10세? 그러니까 이상하게 말 끊지 마라. 왕실 모독죄가 역에 잡혀가지고 아 이거 나한테 욕한 게 아니고. 라마 10세. 그러니까 이 시위에 지금 이 민주화 시가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규모가 2013 쿠데타 이후 가장 커요. 지난 주말에 한 주최 측 추산 10만 명이 우리 관광지로도 많이 가는 그 태국 방콕의 왕궁 옆 광장이 있대요. 사남 루엉 광장. 거기 이렇게 모였다. 그 김원장 선박 이렇게 하신대. 근데 이 진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세종대왕급의 그 왕의 뒤를 이은 지금 라마 10세.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세자 책봉된 지 44년 만에 왕이 됐어. 그럼 지금 46살, 5살. 아니 20살에 이제 세자 책봉이 그럼 나이가 됐으니까. 많네. 근데 정말 역대급으로 사치스러운 왕이. 일단 진짜. 즉위식을 3일 동안 365억을 써서 했대. 그리고 이 태국은 왕실 재산이 일반 대기업보다 훨씬 수십조예요. 그리고 너무나 사치스러운 생활, 그리고 계속 가십에 올라요. 맞아요. 결혼을 4번 했어. 여성 편. 그리고 후궁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후궁이 있다는 게 웃기잖아. 그래서 막 뉴욕타임즈에서 막 비꼬는 기사도 쓰고 그랬어. 되게 막 이렇게 좀 왕실의 권위를 막 떨어뜨리는 자기 아버지랑 너무 좀 대비되는 그런 왕실에 대한 좀 이제 불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게 첫 번째고. 국민들이. 네, 두 번째로는 이 레드불 있잖아, 우리 밤샐 때 먹는 거. 네. 그게 원래 이 태국에서 개발한 네, 거예요. 네. 이게 오스트리아 회사인데 원래 그 태국의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판권을 오스트리아에서 가져갔대. 그러니까 원래 주인은 태국 그 창업주가 있대. 이 사람의 손자가 2012년에 페라리를 몰고 방콕 시내를 질주하다가 경찰을 치고 한 100m 끌고 가갖고 죽었어요. 경찰 죽었어. 그랬는데 우리 돈으로 한 1,900만 원쯤 되는 보석 벌금 내고 풀려나고 지난달에 최종적으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어. 개판이네요. 2012년이니까 지금 8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아무 처벌 안 받은 거야. 그런 때니까 이제 이 정부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죠. 지난달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이 정부를 통제하는 건 결국 왕실이잖아. 그래서 처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왕실에 대한 권위가 정말 강한 이 태국에서 군주제 개혁을 이제 처음 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위의 핵심은 드디어 우리가 태국에 왕이 있었네 하는 그 왕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적으로 폭발한 이제 첫 시위라는 거죠. 태국도 인터넷이 되잖아요. 유튜브도 보고. 그럼 그렇죠. 자기 나라만 왕이 있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른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전에는 그 왕이 되게 괜찮았건데 잘했던 사람인데. 막 진짜 차가 막 몇백 대래. 몇 백대라고. 네, 왕이. 너무 많다. 지금 왕이. 그러니까 진짜 영화에서 보는 네가 근데 뭐 엔간하면 국민들도 왕이니까 왕자였고 왕이니까 뭐 차 한 10대 뭐 그래 뭐 그 정도는 뭐 익스큐즈 해줄 거 아니야. 국민들도 그래 너 좋겠다 팔자 좋겠다 나도 왕으로 태어나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 아니야. 엔간하면 뭐라 안 하니까 엔간하면 더군다나 태국 같은 경우는 왕실에 대한 존경이나 그래, 이런 것도 있는데 기본 엄청 깔려 있는데. 큰데. 엔간하면 뭐라 안 할 텐데. 거기다 플러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힘드니까. 셧다운 됐는데 네. 이제 태국은 관광 산업이 제일 주 수입원인데 지금 관광 수입이 없으니까 경기가 이렇게 슉 그러니까 다들 이제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 요소가 다 막 되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빵 터진 거죠. 그렇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도 이렇게 좀 잘 정리된 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뭐 오 기자는 태국은 잘 몰라요? 태국 잘 모르죠. 인도네시아 다 대충 비슷하게 하지 동네 말아요. 아니야? 다 그 동네 아니야? 그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너는 왜 중국에 대해 잘 그러니까. 모르냐 이러면 인도네시아도 왕이 있어요. 뭐? 인도네시아도 왕이 있어요. 그래? 네, 인도네시아도 왕이 있지만 태국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화가 많이 돼 있어서 대통령이 있죠. 대통령이 그럼 왕은 있고 왜 있어? 왕은 그냥 그 간지? 그냥 명맥을 잇는다 간지만 내는 거 아니야? 정도의. 예. 그래? 그럼 베트남도 왕이 있나? 베트남 없죠. 베트남은 호치민이잖아요. 진짜 공산주의 베트남 국가예요. 공산주의 국가. 아, 지금 짜증나는 인도처럼 나가지 않았겠지? 순간적으로 약간 짜증이 나가지고 네, 맞는 줄 알았어. 필리핀 왕이 없지.
필리핀은 두테르테가 왕이나 마찬가지죠. 필리핀은 돈 많은 사람이 왕.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인도네시아도 왕이 있군요. 되게 이런 거를 다 들어보면 되게 다양한 그런 국면들이 모여서 벌어진 시위인데 되게 생각보다가 아니라 뭐 좀 멀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아무도 약간 관심이 검색을 아무리 댓글을 찾으려고 검색을 해봐도 그냥 K-팝 스타들 중에 태국인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도의 코멘트만 있고 없더라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왕 2016년에 세종대왕급 왕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막 케이팝 콘서트 다 취소됐거든요. 사람들이 검은 옷이 동났대. 다 검은 옷 입고 다니느라 그 정도로 존경을 받는 왕이었는데 진심으로 존경을 받았구나. 그리고 이게 불평등의 구조는 몇십 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되어 왔을 텐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거를 이렇게 폭발시키는 하나의 사건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참 슬픈 거죠. 그 사건에 희생자가 있기 때문에 늘. 맞아. 근데 레드불이 태국에서 개발됐다는 게 참 재밌는데 레드불 3세가 정말 그 영린을 건드린 거야. 이제 사람들이 쌓여 있는 이거를 어떻게 경찰을 그렇게 끔찍하게 그러니까 마약도 하고 음주도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갖고 시속 거의 뭐 200km 가까운 속도로 질주하다가 치고 매달고 갔대요. 완전 진짜 나쁜 놈인 거예요. 근데 그 검찰이 불기소를 8년 만에 그것도. 8년 만에. 그러니까 거기도 검찰이 계속 기소 안 하고 미루고 막 그런 게 있네요 또. 검경 개혁을 해야 되는 나라. 거기도 검찰 개혁을 해야겠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댓글을 찾다 보니까 근데 약간 참 이런 댓글까지 쓰는구나라는 댓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이버에 SHIN땡땡님이 야 저기는 통신기록 확보해서 코로나 검사 안 받으면 벌금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협박 안 하냐? 시위를 막 하니까 저기는 우리나라는 태극기 집회하면은 통신기록 확보해서 벌금 및 구상권 청구하는데 거기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정부 욕하는 거야? 우리 정부 욕하려고. 나 이거 지금 뭔 소리야? 이러고서는 계속 반정부 시위 통제하기 딱 좋은데 말이지 이러면서 태국아 좀 배워라 배워. 한국이 괜히 선진국이냐 뭐 이런. 왕이 있는 나라라고 이 사람아.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정말 이런 걸 보기 전문용어로 억까라죠 억까. 억지로 까는 거야. 억까. 자, 이런 댓글도 있었다.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아무튼 이 태국도 하여튼 지금 왕이 있다는 거 모르셨던 분도 나만 몰랐나? 레드불이 태국에서 나온 거 몰랐던 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태국이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다. 그 이유는 어쩌면 왕이 없을지도 모른다. 태국 국민들도 이제 민주주의와 이런 사회 개혁에 대한 어떤 생각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태국도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게. 시급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일단 1부는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그럼 저희는 좀 이따가 이제 2부 알빡기 알고 보면 더 빡치는 기사. 이번에는 뭐랄까요? 암안보 기사랄까요? 암안보 기사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이는 그런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로고 듣고 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좀 기네 1부가. 그러게요.